1330년대, 그러니까 14세 초가 되겠죠. 이 폴란드에 아주 대단한 왕이 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카지미에슈 왕인데요. 한 업적이 대단히 크고 위대하다고 해서 비엘키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왕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카지미에슈 대왕이라고 칭해요. 이분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가시는 소금강산, 당시에 그 소금강산은 귀족 소유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귀족 소유였던 소금강산을 국유화했어요. 나라 소유를 이렇게 바꾸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국유화했기 때문에 그 이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또 소금 판매하는 그 금액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안정화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이제 영토도 서서히 이제 넓혀나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이분이 또 하신 업적 중에 하나가 카지미에슈지구라는 곳을 둬서 오도 갈 데 없는 떠돌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분입니다. 세금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갖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통합을 또 이뤘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 최초의 대학 야기엘룬스키 대학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게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큰 업적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을 대왕이라고 칭하고, 이분이 바로 이거 폴란드 돈 세 번째 돈 50주어티 거기에 초상화로 이제 들어가 계신 분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여기 안에 들어가시면 보시겠지만 이렇게 또 휠체어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도 이거 와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많이 연로하신 분들, 이렇게 뭐 무릎이 뭐 다치거나 걷기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만, 그런 분들 한두 분들만 이렇게 특별히 1단계 63m까지만 엘리베이터 운영해서 태워주는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 힘드신 분만 이렇게 좀 두 분 먼저 이제 거기까지만 지금 모셔다 드리는 거고, 저희는 다 걷습니다. 예. 또 이게 더 그 묘미가 또 그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다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저희는 걸어 내려가도록 할 겁니다. 자,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 뒷분 오시면 멘트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다 온 걸로. 그걸 내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계속 수시로 인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 알아서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인사 먼저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광고하고. 인사가 이거 폴란드 진도불입니다. 신토불이라고 하는, 진토불이 하지 마시고 진도불이,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진도불이. 자, 문 닫히니까 뒤에 분 문 잡아주시면서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실게요. 자, 이 계단 계속 돌면서 내려가니까요, 급하게 오실 필요 없어요. 너무 바싹부터 오시다 넘어지시면 안 되고, 어차피 저희가 빨리 내려간다고 해서 빨리 못 가요. 앞에 팀이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비슷한 속도로 같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무 계단 숫자는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안 세시면서 내려오셔도 되고요. 자, 내려오시다 보면요, 그 앞에 그 층 번호가 있습니다. 층 번호가 있는데 지금 제가 6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층 번호로는 54번까지 여러분들 내려가십니다. 자, 뒤에 거기 조금만 당길게요. 다 들어오시게. 자, 오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저희가 내려가는지. 굉장히 깊죠? 엘리베이터,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올라옵니다. 이게 왜 땅속에 있냐면요, 지각 변동 오래 해서 바다였던 곳이 침수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 위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선생님들. 자, 둘러보면 되게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하얗게 보이는 거는 소금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이제 검게, 거무잡잡하게 보이는 벽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또 그런 크리스탈 소금, 다 소금들이라는 거, 암염 성분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저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궁금하시면 어떻게 돼요? 맛보시면 아시죠? 짜면은 소금이에요. 자, 이곳은 13세기서부터 채광이 됐고 1978년 세계 문화유산 목록 1호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곳에 와서 이곳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금강산은 이곳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있지만 이곳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깊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내려오시는 그 지상에서부터 이곳 지하 327m까지가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지금 채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관광객들한테는 지금 이곳 1단계 64m, 2단계 90m, 3단계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는 135m까지 3단계까지만 관광객들한테 이게 오픈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반에는 그 습기 바람 때문에 문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뒤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뒤에서 문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들어오셔야 안전하게 다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스티커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도착하면 제가 설명드릴 거고 사진은 그때그때 찍어주시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별도로 할애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땐 또 같이 이동해 주시고 그렇게 투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셔서 이 옆에 있는 그 광부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요. 광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부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곳은 광부들이 들어와서 채광을 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세기에서부터 채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도구들도 안 좋았을 거고 도구 형태들도 안 좋았겠죠. 이렇게 딱딱한 이런 암염덩어리를 채광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강도는 대리석의 약 1.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형군에 내려와서 저렇게 힘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 저런 광부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질문이 눈치채셨나요? 예. 자, 가난치 않았어요. 왜냐면 당시에 그 소금은 금과 은보다도 이렇게 비싸게 지금 평가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소금을 녹봉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저런 광부들이 소금으로 녹봉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운 층에 속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광부들은요, 이곳에 들어와서 바로 작업하고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고 길게는 아주 오랫동안 40일에서 50일 동안 일을 했는데 실제로 방을 만들어 놓고 됐습니다. 이따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방 앞에서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잡아주시고, 예, 뒷분 문 잡아주세요. 자, 이 연도가 있죠? 17세기 중반. 자, 여기 오면서 이렇게 심호 크게 하면은 냄새 되게 좋죠. 지금 말씀하실 때 뭐 사우나, 찜질방 같은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채광을 하고 난 곳에 이렇게 지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원통의 목재들 있죠. 원통의 목재들을 이렇게 지그재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겹겹이 싸서 지붕의 붕괴를 방지했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또 이런 소금 성분이 먹어서 또 그런 것들이 방부제 역할을 해서 썩지 않고 오랫동안 이것을 붕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고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무에다가 원목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물을 먹혀서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도 하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오신 이 길이 바로 객로가 됩니다. 이런 객로, 이런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이런 객로들을 이곳의 객로를 전체를 다 더하면 길이가 무려 약 300km에 이른다고 하죠. 여기서 바르샤바 가는 그런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굉장히 미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런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광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길을 다 외워야 됐기 때문에. 자, 근데 그 후에 이렇게 1938년 돼 있죠. 그 후에나 이렇게 방향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이런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지냈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또 이동해 보실게요. 자, 여기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이동 수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따가 똑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쪽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소리만 간단히 들려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들으셨죠? 소리 들으셨죠? 자, 이게 어떤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짐승의 무슨 울음소리라고 들렸다고 그러는데, 자, 이곳 사람들은 저 소리를 강아지, 개가 울부짖는 소리로 이렇게 들렸었나 봐요. 그래서 저 장비의 이름을 일명 개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예. 또 이거 말로 PS, 예, 개라고 칭했어요.
자, 여기 있는 장비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리는 수동 십자가라고 하는 도르래입니다. 이렇게 밧줄을 묶어놓고 이걸 돌리면 밧줄 하나에 묶여 있는 건 내려가고 한쪽에 있는 통은 올라오면서 아래쪽에 필요한 거 내려주고 위쪽으로 올리고 올리는 그런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따가 가셔서 이거랑 똑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때 직접 운행을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잡아주시면서 오시겠습니다. 자, 문 잡아주시면서 오세요. 네, 문 잡아주시면서. 선생님, 왜 이렇게 가방이 많으세요? 굉장히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이요? 글쎄요. 화장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130m 정도, 100m 정도 가셔야 돼요. 아까 다 화장실 들렸다 오셨죠? 아, 없으면 이렇게 뭐 통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그런 데다 용변 보고 위로 올려서 버리고, 예.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 안에가 이게 투명한 이렇게 얼음처럼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자세하게 저쪽에서 안 보이실 텐데, 이 얼음 바닥에 얼음 얼면 밑에 투명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따 가시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스탈 소금이라는 거,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면서 보시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렇게 그 채광을 하고 난 방에 이곳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소금 조각상들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보시게 될 방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게요. 여기 의자도 있으니까 앉으실 분들은 앉으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자유스럽게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들어오십시오. 네. 자, 곳곳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동을 하는데 또 시간을 많이 들이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 설명 들으실 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채광한 방에 이곳 사람들은요, 이렇게 또 유명한 분들의 조각상을 갖다 놓고 있어요. 자, 이분 보면은 그 주름 치마 입고 계신 것 같고, 머리는 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처럼 단발 머리 하고 계신데, 자, 어느 분이실 것 같습니까? 퀴리 부인. 예, 아닙니다. 여왕? 무슨 여왕이요? 자, 유관순? 자, 이분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란 분이에요. 어저께 제가 오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최초의 지동설을 발표하신 코페르니쿠스란 분입니다. 여기 이름 써있죠? 코페르니쿠스. 예. 자, 이분은요, 이렇게 이 나라에서 대단히 존경받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소금조사 첫 번째로 갖다 놓은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제가 괜히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1473년에 태어나셨고요. 오른쪽에 보면 1973년대에 있습니다. 자, 이분이 500년을 사신 게 아니고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소금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소금조각상 자체도 이 암염입니다. 암염으로 만든 소금조각상이 되겠고, 실제 이분이 1493년 20살 되던 해에 이 소금강산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방문했던 그런 일도 있어요. 이분 뭐 어저께 제가 포스터에서 뭐 최초의 지동설 발표하신 분, 1543년에 책 초판 나왔고 어떻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뭐 굳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시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못 찍으신 분 마저 빨리 찍고, 예,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예. 왜냐면 뒤에 팀이 좀 뒤에 팀 왔네요. 저희 또 이동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오신 거죠? 예. 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부들은 그날 일하고 그날만 올라간 게 아니고 길게는 40일에서 50일 동안 이곳에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광을 하고 난 그 안쪽에다가 지상으로부터 목재로 된 침구류나 목재로 된 이런 문을 갖고 와서 앞에다 걸어 놓고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지하 공간에서 40일, 50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어렵겠죠. 건강치도 않았을 거고, 침배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햇빛도 못 보니까 구루병 걸려서 뭐 발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폴란드 남성의 평균 수명이 71살이었는데요. 이곳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82살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0년이나 더 오래 살았죠. 그래서 그런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이유를 또 밝히기 위해서 1996년에 과학자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곳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공기들이 다 이 소금 성분에 의해서 정화가 돼서 사람 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좋게 작용을 했다고 하고, 여기 전체가 또 이렇게 또 암염이잖아요. 담염이니까 또 암염에서 뭐 나와요? 원적에서 나오죠.
건강에 좋았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과학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곳 지하 142m의 요양소를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4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3개월 동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 안 좋은 사람, 그다음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곳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치료 공간이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도시에도 이런 치료법을 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돈 받고 이렇게 치료하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되고 있고요. 자, 이거 소금강산과 발견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물물이나 이런 것들 마시다가 짜다 그래서 밑에 파봤더니 이런 소금강산이 나왔다, 이런 게 정설로 쉽게 믿어질 텐데 이곳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이거 발견과 관련된 하나의 전설을 믿습니다. 그 전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잠깐 보시면 닫혀 있는 방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안에 안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시면서 왼쪽에 있던 그 문 닫혀 있는 방은 뭐냐면요, 성당입니다. 성당. 자, 이곳 사람들은 이곳에 지하 공간에 여러 곳에 성당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왜냐면 작업이 또 이렇게 평탄한 작업은 아니잖아요. 지하 공간에서 어려운 작업들을 합니다. 저게 지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 안토니오고 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문을 닫아놨냐면 관광객들이 또 많으시고 또 이렇게 지상과 제일 가깝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들어와서 소금 조각상들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녹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개방하고 있지 않아요. 자, 이따가 또 다른 성당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앞에 있는 그 왕관 쓴 여자분 보이시죠? 예, 저분이 바로 킹가 공주라는 분입니다. 바로 헝가리 공주인데 폴란드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죠. 당시 중세 때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이나 또 영토의 일부를 이렇게 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헝가리는 폴란드보다 잘 살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 킹가 공주는 이 폴란드로 오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갖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단언을 하면서 헝가리에 있는 소금강산에 자신의 약혼 반지를 묻고 이곳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이거 크라쿠프를 지나던 곳에 이 비엘리시카 바로 이곳에서 딱 멈춰서 갖고 앞에 있는 군사한테 이 바다를 한번 파봐라, 그러면 내가 헝가리에서 묶고 온 소금강산에 묶고 온 약혼 반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파다 보니까 하얀 얼음 덩어리 안에 묶고 온 약혼 반지가 이렇게 나온 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 반지를 킹가 공주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하얀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니고 그게 바로 크리스탈 소금이었고 이거 소금강산을 발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킹가 공주는요, 이거 소금강산의 수호성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이 되시겠고, 잘 안 믿어지시죠? 자, 하지만 저 킹가 공주라는 분요, 이 폴란드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고 성인으로 추대되어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걸 가시면서 점차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소금강산이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채광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자, 채광을 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작업을 했는지 가서 보도록 할게요. Kiedy załączyć, to proszę powiedzieć. Ten wybuch. Kiedy załączyć? 여기 의자도 많으니까 앉으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자유스럽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예. 자, 이곳 지하 공간에는요, 이렇게 암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물도 생기게 됩니다. 습기 때문에 물이 생기고 물웅덩이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물웅덩이에 있는 물들도 계속 지상으로 이렇게 퍼냈어야 됐습니다. 전쟁이죠. 물과의 전쟁도 같이 벌였어요. 그런 물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물과 이런 암염이 만나면 화학적으로 메탄가스라는 것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그 메탄가스라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벽면을 타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석 쪽에다가 이렇게 메탄가스가 모이게 돼요. 자, 그런 메탄가스를 먼저 제거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채광을 할 수 있었는데, 앞에 보시는 이 광부 보이시죠? 광부가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물에 적셔갖고 안전하게 복장을 갖춘 다음에 긴 막대기 끝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불을 붙인 막대기를 그래서 이렇게 메탄가스가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구석에 갖다 대죠. 그러면 큰 폭발음과 함께 메탄가스가 제거가 됩니다. 그 후에나 광부들이 들어와서 이제 채광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위험한 작업을 했던 광부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보실게요. 예. 자, 이제 불을 붙일 거예요. 자, 불을 붙였죠. 자, 이제 메탄가스가 있을 만한 곳에 이제 갖다 댑니다. 자, 연기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저런 방법에 의해서 메탄가스를 제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광부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채광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채광 작업을 안전하게 이제 시작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운반해야 되겠죠. 어떤 운반 도구를 사용해서 운반을 했는지 운반 도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자, 여기는 좀 선명하게 보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도우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안에가 투명한 이렇게 얼음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예, 그런데 예, 신기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크리스탈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안에 보면 얼음처럼 생겼죠, 그냥? 예, 얼음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리스탈 소금이 되겠습니다. 아, 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짜잖아요. 자, 우리 여기 오시다 보면 여기 그 양옆에 하얗게 또 소금들이 있어요. 색깔이 변색된 곳 말고 하얀 부분은 조금만 이쪽으로 해서 조금만 이렇게 맛보시면 아마 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짜신가요? 안 드셔봤네. 안 되겠죠? 예, 이건 혓바닥만 하얘지죠? 예, 뺑기입니다, 뺑기. 자, 문 잡아주시고, 뒷분들 문 잡아주시면서 오실게요. 자, 문 잡아주십시오. 크리스탈 소금 뭐에 쓰냐고요? 자, 자, 저기 앞에 팀 있으니까 저희 잠시만 예, 이따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13세기서부터 채광을 했습니다. 도구도 안 좋고 좀 많이 안 좋겠죠. 딱딱한 걸 두드리면 조각 덩어리째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걸 두드리게 되면 가루만 떨어지게 되죠. 그런 가루를 제일 담기 좋았던 것이 바로 옛날에 저런 통이었나 봐요. 저런 통에다가 가루들을 담으면요, 저 통의 무게가 무려 3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썰매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통을 얹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갔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도구나 장비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덩어리째, 이제 조각째 이제 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 앞에 있는 이런 장비 이 안에다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운반을 했겠죠. 자, 이렇게 운반을 또 평이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 이렇게 또 나무, 목재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얹고 밀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점점 더 나은 기술과 그런 것들로 더 큰 덩어리를 캐게 되고 이 앞에 보시는 아까 여러분들 그 들으셨던 그 개라는 그런 장비, 큰 덩어리째 소금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더 많은 이제 욕심을 내게 되고 더 많이 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에 지금 보면은 바닥에 레일 보이시죠? 예, 이런 레일에 옆에 보시는 이제 이런 수레를 얹고 이제 끌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런 수레를 사람이 끄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이 끌게 되죠. 자, 이렇게 큰 말이 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그 걸어 내려오셨는데 그런 좁은 공간으로 이렇게 큰 말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겠을까요? 어떻게 저 말이 그런 좁은 공간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너무 저기 정답을 빨리 얘기하신다. 자, 말 새끼가 망아지죠? 망아지를 실제 사람이 안고 이곳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자, 처음엔 정답 아닌 것 같아.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이곳에서 마구간을 운영해서 먹이를 주면서 말을 키웠습니다. 일을 할 때까지 말을 키웠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 된 다음에 말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이곳에 말은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요. 죽어서는 식용의 일부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 객로들 만들고 이런 작업하는 운반도구 이런 그 수단으로 이런 말들이 한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운반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채광한 것들을 옮기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네, 지상으로 이제 꺼내야 되겠죠. 지상으로는 어떤 장비를 통해서 물건을 올려서 꺼냈는지 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시에 그 소금 광산 이것 말고도 다른 곳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소금을 캘 수 있었던 곳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큰 이제 그 뭐죠? 전쟁도 하게 되면 또 소금도 많이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귀한 평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 캤을 때는 또 그런 대접을 못 받았겠죠. 이제 발견돼서 캤을 때부터. 자, 우리는 이쪽부터. 예, 저희 쪽을 저쪽으로 갈 테니까 저 먼저 앞에 팀 있는 쪽에 가서 사진 찍지 마시고 저희 이쪽 보고 나서 저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실 겁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우리 길이 많이 늘어지셨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구간을 운영하면서 말을 키웠습니다. 말을 직접 키워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키워놓고 죽을 때까지 말을 또 부려먹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당시에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잠깐 그 천정을 잠깐만 바라보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가느랗고 하얀 게 자라고 있죠? 이 습기가 또 소금 성분을 먹고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런 것도 가만 내버려 두면 이 바닥까지 또 길게 내려와서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또 광부들이 정리한다고 하죠. 자, 저거 일명 하얗고 가느다랗고 해서 저 국수소금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장비. 자, 이 장비가 바로 지상으로 암염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커다란 원통을 이렇게 세워요. 세운 다음에 저 굵은 밧줄 보이시죠? 한 손으로 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한쪽은 시계 방향,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있죠? 말이 이렇게 막 돌리면 한쪽 줄은 내려가고 한쪽 줄은 올라오게 됩니다. 내려가는 줄에는 지하 공간에서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내려주고 올라오는 쪽에는 이제 최강한 암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배설물, 또 물 같은 것들, 지상으로 꺼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올려보냈습니다. 자, 실제 이 모형을 가동시켜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말이 돌리게 됩니다. 이 키에라타라고 하는데 저 말이 이렇게 돌리게 되면 밧줄이 이게 줄이 보이시죠? 자, 밑에 오시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올라가고 이렇게 시계 방향식이 반대 방향으로 줄을 묶었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돌리게 되면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과학적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런 커다란 이런 장비들, 이렇게 키에라타가 이런 장비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야, 자, 이 모든 장비들을요, 다 광부들이 만들었어요. 외부에서 이런 전문 기술자나 와서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다 광부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광부들은 채광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 그 메탄가스 제거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이렇게 작업들이 각자 나눠져 있었습니다.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이곳에 광산대학이라는 곳에서 그런 작업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앞에 계신 이 소금종학상의 이분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두 분 말고 그 위에 계신 분입니다.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찍으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분이 아까 제가 버스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던 이곳 화폐 50GOT에 들어가 계신 분 카지미에쇼 대왕이라는 분이고요. 당시 이게 귀족 소유였던 소금강산을 국가 소유로 바꾸시면서 이 판매하는 소금강산 이 소금값으로 이제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신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킨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받으려 사회통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학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업적 중요한 업적을 이렇게 소금조각상으로 밑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하신 일이 대단해서 비열기 대단한 대왕이라고 이렇게 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이곳 유명한 분의 그 소금종합상, 암염종합상을 이렇게 또 이런 곳에 마련해 놓고 있어요. 자, 저것도 물론 암염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이제 운반해 갖고 지상으로 암염을 꺼내 올렸죠. 자, 그럼 지상으로 암염을 이제 꺼내 올려서 받았는데 그 암염을 바로 쓸 수 있느냐? 뭐 바로 못 쓰죠. 덩어리째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또 정제를 해서 썼어야 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제해서 썼는지 정제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옛날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 이렇게 모형들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이시는데요. 예. 자, 이렇게 그 암염을 위로 올렸죠? 자,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던 그런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병이나 망치로 이제 이렇게 잘게 붓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물웅덩이에다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러면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웅덩이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 암염 덩어리를 이렇게 2, 3일 동안 이렇게 가만 내비두면요. 그 소금 성분은 위로 올라오고 불순물 성분은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하죠. 그래서 저런 토기로 위에 있는 물을 퍼서 옆에 또 불 떼는 거 보이시죠? 불 떼는 데다 이렇게 올려서 건조시키면 소금만
소금만 이렇게 순수 소금만 이렇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런 방법에 의해서 정제해서 소금을 썼다고 하고요. 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히도 이거 지하공간에는 안면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물들을 계속 퍼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했어야 됩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떤 장비를 써서 퍼올리게 됐는지 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지하공간에 있는 물들은 가만 내비두면 또 계속 메탄가스라는 걸 발생시키게 되고 또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과 같이 계속적으로 올렸어요. 처음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또 안정하게 효율적으로 더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했고, 자, 일로 오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것과 똑같은 장비 있었죠, 여러분들? 예, 제가 직접 운행하면서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려보세요, 밀어보세요. 예. 천천히, 예, 너무 빨리 하지 말고 계속 그런 속도로. 자, 이 줄이 어떻게 내려가고 올라가는지를 보세요. 저 끝에 통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자, 됐어요. 예. 자, 힘들어요? 안 힘들죠? 자, 이렇게, 이런 학생이 이렇게 돌려도 안 힘들 정도로 이렇게 쉽게 돌릴 수 있게 이거 만들었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돌리고 싶은 사람 빨리 나오셔서 이쪽 반대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오세요. 이거 다 내려가면요. 제가 학생들 시키는데 나중에 어른들이 다 돌리고 와요, 또. 오케이. 자, 이쪽으로, 예. 오케이. 이게 줄이 한쪽으로만 풀려가면 안 되니까. 자, 됐습니다, 선생님. 힘 안 드시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저기는 아까 있는 거는 지상으로 보내는 것들,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말들이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간의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동십자가 사람이 돌리는 수레들을 만들어서 저렇게 위로 운반하는 용도로 썼고요. 또 이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내려오다가 밑에 보면 연필 깎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힘을 들들이게 하려면 마찰력을 줄여야 되고 마찰력을 줄이게 하려면 접촉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사소한 것들도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만들 때 다 적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물웅덩이, 물이 발생된 물웅덩이에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물을 갖고 올라왔는지 밑에 내려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계단이니까 조심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혹시 아침에 조깅하셨다는 분이신가요? 자, 먼저 오신 분은 저 옆으로 이렇게 난간 돌아서 저쪽 아래쪽을 내려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아래. 자, 예.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자, 저 난간 아직 공간이 있으니까 저 밑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맨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물웅덩이 보이시죠? 물웅덩이. 예, 저런 곳에 이렇게 물이 생기게 됩니다. 저런 물웅덩이에서 물을 처음에 갖고 올라오려면요, 광부들이 이렇게 등에다가 물통이라는 거에다 물을 등에다 짊어지고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저런 계단들, 소금 계단이에요. 이 암염을 깎아서 만든 그런 계단을 밟고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통에다가 물을 붓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을 붓게 되죠. 자, 1차적으로 고인물은 또 이렇게 나무수로, 가운데 나무를 이렇게 파갖고 나무수로를 만들었어요. 나무수로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제가 아까 돌렸던 이런 수동십자가 이런 곳이 있는 곳까지 물을 간 다음에 이런 통에다 올려서 지상으로 물을 옮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렇게 광부들이 등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물이 출렁이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계단이 이렇게 마모가 되게 됩니다. 점점 뭉툭해지게 되면 위험하겠죠. 작업도 위험해지고 효율적인 방법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후에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더 많은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처음에 직각이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계단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려가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했는지 보시게 될 거고요. 지금 걸어 내려가시는 이런 계단이 이제 그 2단계 90m까지 여러분들이 걸어 내려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밟고 내려오시는 게 바로 이건 소금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계단이니까요. 너무 급하게 오지 마시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오시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왼쪽에 이렇게 계단들이 있어요. 소금 계단들이 뭉툭뭉툭 계셔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바닥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려다 보면 계단을 만들고 이동을 했어야 됐겠죠. 하지만 그런 계단들이 이렇게 또 물이 떨어지면서 그런 마모가 되고 자꾸 밟게 되면 아무래도 좀 닳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지 못하게 뭉툭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 내려오실 때 그 난장이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곳에 난장이들이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광부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서 이게 나무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 보시고 이쪽 안쪽에 또 자리가 있으니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밟아도 돼요. 예, 너무 꽝꽝 밟지는 않으셔도 되고 처음에는 이게 그 불투명하게 돼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이 폴란드 대통령하고 인근 5개국 정상들이 여기 방문했어요. 그때 그 투명하게 또 바꿔놨더라고요. 자, 이쪽 앞쪽으로 가시면, 자, 옆에 이렇게 다 오셨나요? 예, 뭐, 물 흐르는 그 수로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떨어질 만한 곳에 저런 수를 만들어서 바로 수로를 만들었기도 했지만, 또 물웅덩이에서 연결해서 이런 나무수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첫 번째로 저런 큰 통에다가 물을 옮기게끔 한 다음에 저런 통에서 다시 이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중간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죠. 최종적으로 이런 장비가 있는 곳까지, 물레가 있는 장비가 있는 곳까지 물을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비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물레를 돌리게 되죠. 자, 그 검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안에 있는 물을 퍼 올립니다. 퍼 올려서 또 옆에 또 나무수로들 보이시죠? 나무수로로 또 물을 옮겨 퍼담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점점 위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위쪽으로 물들을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물을 옮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부가 또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 작업을 하려면 또 명령을 내려줘야 됩니다.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돌릴 거예요. 돌려라. 자, 돌아갑니다. 예, 자, 이렇게 얼굴 표정 보세요.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그 표정. 예, 자, 하지만 돌려야 됩니다. 자, 돌리고 있죠. 자, 이렇게 돌리면 올라오는 게 물을 퍼 올려서 옆에 있는 나무수로로 또 올리게 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많은 물을 지상으로 퍼 올리는. 이런 장비, 아까 그런 장비 다 누가 만들어요? 다 광부들. 이것 다 광부들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광부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멈춰라 한번 하면 또 멈출 겁니다. 멈춰라. 자. 자, 우리 선생님, 예, 전생에 뭔지 아시죠? 예, 광부 감독님. 예, 자, 옆으로 이제 이동하도록 하실게요. 예. Ale z muzyką? 오케이. 자, 이곳 안에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곧 브러쉬. 자, 이곳 공간은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오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곳 광부들의 그런 생활이 각각 작업들이 나눠져 있었다. 전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그런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작업하러 내려오는 광부, 또 중간에 이렇게 운반하고 있죠. 운반하는 광부. 저 위에 또 도끼를 들고 이렇게 뭔가 만드는 작업하고 있는 광부. 또 저 뒤에 우리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앉아갖고 뭔가 쫙 펼치고 자루에 그 암염을 담고 있는 그런 광부. 다 이렇게 각자 자기들의 맡은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 광부들이 있었고요. 자, 열심히들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 맨 왼쪽에는 이렇게 손을 딱 벌리고 있는 광부가 있습니다. 이 광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무슨 일을 하는 광부였을까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한 마리 맞힌 적이 있었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자, 저분은요 감독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저 사람은 바로 길 안내를 해주는 그런 광부였습니다. 이곳 길이 미로였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을 다 알았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길 안내를 해주는 광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길을 다 외우려면 굉장히 똑똑해야 되겠죠. 약간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다 길을 외우도록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실 방은요, 아까 첫 번째 킹과 공주 전설 설명드리면서 문이 닫혀 있었던 성당, 왜냐하면 소금조각상이 녹았다 그랬죠. 이곳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당, 성 안토니에고 성당, 지상과 가까이 있는 성당은 안에 소금조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녹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놨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제단도 만들고 나무로 예수님 형상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기도를 드리고 뭐를 해도 바람이 불어도 습기가 들어와도 녹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자, 이 사람들이 또 그래서 용기를 더 냅니다. 이 뒤쪽으로 해서 저기 하늘 이제 구멍을 딱 뚫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아침에 또 예배 드리는데 막 햇빛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지하 공간에서. 자, 그런데 불행히도 그 햇빛만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또 그런 공간으로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람이 또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 세워놨던 촛대가 무너지면서 또 화재가 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화재가 난 걸 모르고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또 죄가 많아서 우리들이 죄가 많아서 하늘을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멍을 뚫은 것을 다시 막죠. 그리고 이렇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광부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한 광부가 자신이 그런 죄를 대속하고 신앙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똑같이 작업 시간에는 다른 광부들하고 작업을 하고 남는 자유 시간에 이런 이제 아면 벽면에 이렇게 슬슬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조각을 이 사람이 한 20년 동안 이렇게 슬슬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떤 광부가 감명을 받아서 또 이어서 조각을 합니다. 그 사람도 죽었어요. 세 번째 광부는요, 이곳에 생활을 하다가 그런 조각 작품들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상으로 올라가서 6년 동안 미술대학을 다닙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고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나머지 못다한 작품들을 완성을 해가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또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이어가면서 68년 동안 만든 성당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최대 하이라이트, 킹가 성당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시면 저 난간에 서서 잠깐 아래 보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내려가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단 저희 팀 일로 오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같이 내려가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이시는 이 성당이 바로 킹가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걸 만들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고요. 3명의 강부가 1895년부터 1963년까지 68년 동안 이어가면서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저 정중앙에 보면요, 저 맨 앞에 중앙에 보면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저 대단에 킹가 공주가 들어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카톨릭으로부터 정식 성당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전면 저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까지의 그 길이는 54m가 되겠고 양쪽 폭은 18m, 높이는 12m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타일처럼 생겼죠. 저게 타일이 아닙니다. 저것도 바닥을 깨끗하게 이렇게 밀고 저 암염을 망이나 정치로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깨서 이렇게 타일처럼 모양이 타일처럼 보이게 만든 다 암염 덩어리입니다. 다 소금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5개의 그 샹들리에 반짝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저것도 바로 크리스탈 소금으로 만든 샹들리에가 되겠습니다. 자, 좌우측에 보면 벽면에 이렇게 조각상들이 있어요. 조각해 놓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과 재림의 위대한 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내려가서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 자유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또 많은 시간은 드리지 못하니까 내려가시면 또 부지런히 또 사진 찍으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내려가실게요. 자, 계단 내려가시니까 조심하시고, 자, 이 난간만 나무로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암염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 내려가서 사진 찍을 때 샹들리에는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가운데서 위를 바라보면서 가운데서 딱 찍으면 아주 이쁘게 더 나오니까 사진 한번 그렇게 또 한번 도전해 보시기도 하고요. 다 있다가 사진 찍으시고 자유시간 드리고 모이세요 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내려가시는 요 첫 번째 요 왼쪽 소금 조각상에 있는 곳 교황 요한 바오로 이스님이시거든요. 이분 앞으로 저 의자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내려서 작품들 보시고 사진 찍으시고 저쪽 왼쪽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작품은 그 세 번째 강부가 미술대학을 공부하고 내려와서 만든 그런 완성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그 찍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연스럽게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광부님이랑 혹시 사진 찍으실 분 계십니까? 자, 소금종합상 누가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님이십니다. 어저께 제가 지금 버스 타고 오면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많은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곳을 세 분이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분이 만드신 게 아니고 그 후배 강부의 조각가에 의해서 1999년에 만들어서 갖다 놓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거 킹과 공주 성인 추대 기념으로 축하하는 자리로 이것도 만들어 오셨어요. 자, 이쪽으로 앞으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게 4개 있죠? 세 군데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마르코프스키 형제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안토누 비로덱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후에 그 미술대학 공부하고 들어오셔서 소금종합상을 완성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 세 분에 의해서 68년 동안 이곳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명단이 있는 거고요. 자, 한 곳은 아직 비어 있죠. 예, 아직 이름이 안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곳 만드는데 아마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의 이름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소금종합상을 만드신 분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은 아직 84살로 아직 정정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않고요. 후에 어떤 분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저희 인원은 다 오셨나요? 예. 자, 이동하겠습니다. 예. Tu policzę.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곳은 이곳 사람들이 예전에 그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옆에 있는 그 소금물을 이렇게 몸을 또 씻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금 호수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그 소금물은 그 지하 공간에 있는 그런 아까 그런 물들과 틀리게 다 이 포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소금물 자체가 이미 소금이나 마찬가지로 95% 이상 포화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메탄가스가 생기거나 그런 그 되는 건 아니고요. 와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리랍니다. 이것 수리 소금입니다. 예. 예, 잠시만요. 저희 간 다음에 갈게요. To robota na maszynie, już kopiarka. 자, 이거 소리래요. 일일이 다 그 암염을 만든 거예요, 암염을. 자, 여러분이 지금 바닥 이게 소금물 이제 호수거든요. 소금물입니다. 이 바닥 보시면 밑에 보이죠? 깊이가 얼마 안 깊습니다. 자, 여기는 그런데 저 안쪽에 안 보이시는 저 안쪽은 깊이가 무려 9m나 된다고 합니다. 사람 빠져 죽겠죠. 예, 이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고, 또 여러분들 그 오른쪽 벽면에 보면 이렇게 그 하얗게 이렇게 뭐 에라슨 바롱츠 이렇게 에라슨 바롱츠 갱구인데요. 저렇게 벽면에 그 소금 기둥이 하나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소금 광산은요, 이렇게 바닥층이 있고 덩어리층이라고 하는 이 암염 덩어리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 덩어리층들은 다 안에를 파내는 게 아니고 안에 결안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안이 이렇게 한 1m 남겨두고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이렇게 지붕을 방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소금 기둥을 남겨둘 수 있는 것들에는 이렇게 소금 기둥을 이렇게 남겨둬서 지붕을 방계를 아까는 목재로 다 했잖아요. 목재로 안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남겨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 기둥이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시겠습니다. 78년까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계문화유산 지정되고 나서는 이제 그 관광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아까 운반 수단들 보셨잖아요. 이건 이제 산업혁명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운반 수단을 어떻게 이제 변경이 돼서 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까처럼 그 구시대적 그런 운반 방법 갖고 운반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또 이렇게 운반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되고 난 뒤에 이걸 새로 한번 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자, 잠시만요. 여기 보면 저기 그 이렇게 보면 왼쪽 딱 올려보면 용이 한 마리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용 말씀드리려고 했죠. 가시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곳곳에 왜 용이 있냐면요, 이거 크라쿠프의 그 상징 동물이 또 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용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뭐 채광은 본격적으로는 78년도에는 안 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이후부터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채광된 곳에다가 소금종합상도 이런 것도 갖다 놓고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물을 그전에도 이런 시설물은 그 전에도 이제 안전장치 때문에 준비했겠죠. 이 붕괴도 방지돼야 되고 이런 길도 이 갱로들이 원래 형성돼 있던 그런 갱로들이거든요. 그건 되는데 예, 그 후에 선생님 말씀처럼 또 이제 관광객들 많이 오시니까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들을 또 추가해서 보완을 하고 뭐 이런 전기도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광산은 지금도 소금을 캐요? 네? 지금도 소금을 캐요? 유네스코 주장한다면 그건 안 예. 되는데. 옆에 따라다니세요. 네, 질문하면 대답하면.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저 안에도 보면 강부들이 있잖아요. 계속 유지보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작업들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관광객들 오시는 곳도 아까 문 닫혀 있는 곳도 있듯이 또 이렇게 무너지거나 약간 약해지면은 또 문 닫고 공사하고 또 새로 이게 개발 안 된 곳들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후에 관광객들한테 오픈시키려고 또 만들고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갱로는 아까 제가 300k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갱구들 파군한 갱구들은 2,4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본 게 별로 몇 개 안 되잖아요. 불과 1% 정도도 안 되는 곳만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 잡아주시고요. 뒷분 항상 문 잡아주십시오. 자, 올라오시고 대단하시죠? 자, 이렇게 채광을 할 때 한 번에 직선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채광을 내려오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네모난 공간에서 옛날에 그 구름 사다리라고 그러는가요? 이렇게 애들 노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넓히고 파고 더 깊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붕괴를 방지시켜야 되겠죠. 항상 이 갱구, 이 벽면과 위에 지붕 붕괴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목재들을 이렇게 역금으로 이렇게 구조로 엮어서 안전하게 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장치들을 다 만들어서 그런 붕괴를 방지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중앙 계단을 또 이렇게 쫙 올려서 안정하게 이렇게 또 설치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이곳 광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대단하죠. 예, 계속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또 뭐 더 손을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1717년 오른쪽에 보면요, 왼쪽에 보시면 1717년, 1761년, 1905년, 1963년 네 차례에 걸쳐서 이곳에 유지보수 작업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유지보수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관광을 또 못하게 되시겠죠. 저런 기간 아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또 저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광부들이 했기 때문에 이곳 광부들은요 자신들의 소금 조각상도 만들어 놓고 서로를 또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이렇게 기리고 있습니다. 광부들이 있는 방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사람의 힘이라는 거는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 이 앞에 있는 소공조각상 잠깐 보시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에 그 광부들의 모습, 자신들의 형상을 닮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톱 들고 있고, 왕치 들고 있고, 얼마나 이거 광부들이 자신들의 고생도 하지만 이런 대단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마음에 이렇게 광부들의 조각상도 만들어 놓은 이런 방을 또 이렇게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어요. 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붕괴 방지를 위해서 이 목재들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형성해 놨습니다. 대단하죠. 예. 저기 있는 소금들은 이곳에서 채광된 암염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갖고 와서 전개해서 이제 파는 암염들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지는 않아요. 자, 이 소금 조각상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괴테란 분이에요. 괴테 아시죠? 괴테 아시죠? 괴테란 분이 1790년에 이거 폴란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송광산도 방문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어저께 가셨던 구시가지 광장 거기도 방문하셨기 때문에 거기 묵은 방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괴테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곳에 머물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분은 바로 1790년대 폴란드를 방문하셨을 때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집필 중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들고 계신 거는 그 암염, 이곳 암염, 그리고 왼쪽에는 당시 집필하던 그런 책, 이런 모습으로 이게 소금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 또 뭐 출출할 때 점심 때 돼서 보면 또 이게 또 달라 보인다고들 하죠. 예, 어떻게 보여요? 오른손 빵, 빵 좋아하시는 거. 오른손 주먹밥, 왼쪽에는 김밥. 예, 이렇게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출출해지잖아요. 예, 자 밑에 내려가셔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실게요. Pravděpodobně do konce roku bude zamknięta. 아, 그 옆에 있는 방은 그 쇼팽 이별의 곡 그거를 이렇게 연주시켜주고 사람들한테 잠깐 보여주던 곳이었는데 이 주지보수 공사 때문에 지금 한동안 지금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곳이에요. 저거는 근데 지금 공사 유지보수 작업 들어간 지가 꽤 됐어요. 지금 뭐 한 3-4개월 넘어요. 지금.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소금 조각상 이분 설명을 좀 드리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보셨고요. 요거 보시고 내려가서 뗏목 있는 거 보시고 이제 나가시는 쪽으로 이동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오셔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 또 이 폴란드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은 유제프 피우스트스키라는 장군인데요. 폴란드가 1918년 독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할 수 있었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당시 그 파리 강화 조약에서 이 폴란드는 독립을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김규지 선생님이 갔었지만 독립을 못 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에 폴란드 독립은 1917년 또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이렇게 만연할 때 폴란드까지 그 사회주의가 전해져서 오면은 그 서유럽이 바로 사회주의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지대를 두기 위해서 폴란드를 또 이렇게 독립시켜줬다는 그런 또 이유기도 또 하고요. 어쨌든 폴란드의 독립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이분이 바로 독립이 되자마자 러시아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러시아를 공격해서 또 땅도 이렇게 뺏어오시고 했던 분입니다. 처음에 또 이제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겨놨더니 또 막 어지럽게 합니다. 막 제대로 정치를 못해요. 혼란기가 오고 막 사람들이 막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1926년도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시고 군사력을 많이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32년에 소련과 러시아와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요. 1934년에 독일과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폴란드의 군사력은 80만 정도 되고요.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가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형국이 됩니다. 서로 나라를 침범하게 돼서 공격을 하게 되면 서로 상대방들이 피해를 볼 거라는 걸 아는 상태였어요. 근데 불행히도 이분이 1935년 그 이듬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정신 없는 그런 위정자들이 또 나라를 또 이렇게 뭐 말아먹게 되죠. 불과 34년에 불가침 조약을 맺고 5년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분이 계속 살아계셨으면 2차 세계대전이 아마 안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폴란드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또 이분은 또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또 사랑하셨던 또 그런 분이라고 해요. 항상 또 우리나라 그 옷들 그런 또 네이들 또 항상 입으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BYC라고 써 있죠. 예, 이분이 항상 우리나라 네일을 즐겨 입으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요, 이쪽 갱구랑 저 안쪽에 있는 갱구랑 서로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만든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갱구랑 이쪽에 있는 갱구랑 터널을 뚫어서 연결을 했고요. 이곳에 이렇게 소금물을 이렇게 채워 넣었어요. 소금물을 채워 넣고 저쪽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는 곳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면 뗏목을 타고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얕아 보이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금으로서 9m가 되는 깊이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렇게 뗏목을 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실수로 뗏목에서 떨어져서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또 이제 그런 물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성인으로 이것도 옆에 소금 조각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당시 이제 이곳은 그때 폴란드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오스트리아 영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런 또 뗏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위들을 주로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도록 하실게요.
보시면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그런 표시고요. 앞에 그 폴란드라고 써 있죠. 그렇게 돼 있는 유네스코 마크입니다. 위에 한 번만 이렇게 딱 둘러보시고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대단하죠. 자, 이런 웅장한 규모 한번 보셨다고 생각하시고, 저건 엘리베이터예요. 저희 선선히 올라가는데 저쪽은 또 이쪽 내려오는 사람들 용도고 저희는 다른 걸 타고 올라갑니다. 자, 저쪽 한번 보시고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 이제 체크 됐을 거예요. 자, 이쪽 앞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곳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하 공간 이렇게 식당을 만들어 놓고 또 강당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당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당 같은 곳에서 연주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공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곳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나가실 곳은 이곳 식당에 있는 곳. 아주 또 추출하시니까 냄새가 또 향긋하게 또 나실 겁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공연장, 예배하는 곳, 뭐 결혼식도 하기도 하고요. 이벤트 하는 곳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관광객들 오시는 시간을 제외한 저녁 시간에 여기 문 닫는 시간에 그때 주로 이제 공연이나 뭐 이런 예배 행사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자, 이곳은 1978년부터 채광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관광 사업 위주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다른 거 다 이제 제치고 순수익이 이곳에 한 800억 원 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만 800억 원이 넘고 이곳이 그 만드는 그 인프라들 하면은 엄청나겠죠. 여러분들 호텔에서 묵으셨잖아요. 어떻게 폴란드 이거 크라쿠프는 아우슈비츠랑 광장과 이거 소금광산인데 그 호텔들 하며 광장에 그런 것들 여기 음식점들 다 하면 아마 몇 천억이 넘을 겁니다. 1년에 관광객들은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가는 엘리베이터는 3곳입니다. 좀 가까운 곳이 있고 좀 먼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결정이 될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제가 책임을 못 지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여기 인원 체크하는 곳이거든요. 인원 체크해서 어느 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광부한테 안내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뭐 좀 더 걸으면 뭐 좀 더 좋은 공간이니까 좀 더 산책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생들 그 유럽 학생들 초등학생 같은 애들 방학 때 여기 이제 오면은 참 재밌어요. 여기 바글바글 하거든요. 학생들 많고. 또 이 동양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살다 보면 그쪽 가이드가 우리한테 얘기해요. 사진 한 장만 학생들하고 찍어달라고 뭐 같이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여기 딱 모여갖고 우리 또 아주머님들 손님들 극성 많으시면 또 사진 찍자고 막 이러시자. 여기다가 싸이 아냐고 또 싸이 안다고 춤춰보라고 하면 또 춤추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아유 그런 적이 한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싸이가 참. 그 중에 저희는 그냥 한 1% 정도 채 안 되는 그런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 옆에 뭐 대단치 않아 보이는 소금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하 공간에 전시를 할 수 있으려면 이곳 광부 출신들이 만들어야 전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통과하실 때만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이게 왜냐면 환풍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지나갈 때만 바람이 많이 부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약간 바람이 분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베리아 같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약간 그 멀리 간다는 엘리베이터는 일로 쭉 더 가야 돼요. 저 끝에 보이는 곳까지 가서요. 저만큼 보이는 거리를 한 3번 정도 간다고 하시면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장단점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여기 우리 잠깐만 앉으세요. 예, 저기 앞에 금방 이동은 할 텐데 잠깐만 앉으세요. 저기는 저렇게 먼 거리를 가지만 엘리베이터 한 번에 한 30명 넘게 이렇게 한 번에 탑니다. 그 양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한 번에 올라가죠. 근데 여기에 가는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직렬로 돼 있어요. 4개가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9명씩밖에 못 탑니다. 문 잡아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 선생님들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잠깐만 아마 이렇게 좀 나눠서 몇 차례 나눠서 이렇게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다리는 시간 다 하면 저기 가서 앉으세요. 잠깐만 나갈 때 걸어가서 타는 올라가는 거랑 여기 타고 올라가는 시간적인 차이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